우리 교재 1장 9절 선형 변환을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예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I2는 2차의 정사각 행렬 중에서 단위 행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는 아이덴티티 약자를 쓴 것이고요. 보다시피 여기를 주대각선 성분이라 하는데요. 이 주대각 성분이 모두 1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0으로 되는 행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부터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단위 행렬을 말합니다. 2차의 단위 행렬을 이와 같이 I2라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은 1, 0으로 E2는 0, 1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했을 때 T21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T2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R2 안에 있는 임의 X에 대한 상을 식으로 표시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2 안에 있는 임의 벡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2 안에 있는 임의 벡터 X를 그 성분을 제1 성분을 X1, 제2 성분을 X2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X를 이와 같이 표시한다면 이 X는 다음같이 표시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얘는 X1, 제로와 그리고 벡터의 덧셈의 원리로부터 X0, X2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 역시 또 다시 생각해 본다면 벡터의 스칼라벨을 이용해서 1, 0 그리고 이와 같이 여기도 X2, 0, 1 이와 같이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 0은 앞서 약속했던 것처럼 E1 벡터를 나타냅니다. X1은 E1 벡터예요. 그리고 X2 역시 얘는 E2 벡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R2 안에 있는 임의 벡터 X는 이것도 이제 벡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할까요? 자, 여기는 다 볼드체로 표시를 했었습니다만 화면상으로는 흐릿하게 보이니까 벡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다 화살표를 표시해서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임의 벡터 R2상의 임의 벡터는 X1, E1 벡터 플러스 X2, E2 벡터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다시피 T21은 이렇게 돼 있고 T2가 이렇다라고 돼 있을 때 임의 X에 대한 식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죠. 이 상에 대한 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상은 바로 TX 벡터를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앞에서 T가 선형사상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죠. 자, 이제 T가 선형사상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X 벡터는 보다시피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X, E1 벡터 플러스 X1, E1 벡터죠. 그리고 X2, E2 벡터와 같이 됩니다. T가 선형사상이기 때문에 X1은 상수도 바깥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전개된다는 것, 이것이 선형사상의 성질이었었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때 T21 벡터는 문제에서 가르쳐 주기를 5, -7, 2로 주어져 있습니다. X1, 5, -7, 2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T22 벡터는 -3, 8, 0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벡터의 스칼라벨을 이용해서 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벡터와 벡터끼리의 덧셈을 이용해서 다시 생각하면 5x1 -3x2 이와 같이 되고요. -7x1 플러스 8x2 그리고 2x1 그리고 플러스 0 곱하기 x2 그냥 0이라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봅시다. 형식적으로. 자,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시해 본다면 다음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은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잘 살펴보면 5, -3, -7, 8, 2, 0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X1, X2 이와 같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행렬의 곱을 이용하면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행렬을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표시해 본다고 가정한다면 행렬 A 그리고 여기를 X라 볼 거예요. 전체적인 윤곽을 얘네들을 여기를 A라 보고 얘를 X라 본다면은 A 곱하기 X꼴 이런 꼴이 되죠. 행렬의 곱 형태로 나타내지는데요. 이때 행렬 A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 5, -7, 2는 어떤 행렬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T21 행렬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 8, 0이라는 행렬은 보다시피 T22 행렬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렬은 다시 쓰면 T21 그리고 여기도 T2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X1, X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R2 안에 있는 임의 X의 상에 대한 식을 계산해 보니까 이와 같이 표현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TX 벡터는
이렇게 AX꼴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자, 요거를 이제 A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X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 변환을 행렬의 고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배웠던 이 개념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같은 형태를 생각해 보는데요. 자, 요 위에 참고해서 보는 것처럼 TX, 방금 전에 생각했던 거죠. T1, T2가 제1열, 제2열입니다. 그리고 X1, X2는 보다시피 AX꼴로 항상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때 나타나는 행렬 A에 명칭을 붙이려고 합니다. 다음 같은 형태로 명칭을 붙일 텐데요. 이것을 우리는 표준행렬이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매트릭스 표준행렬, 잘 용어를 이제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용어에 대해서도 약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10번이에요.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 T가 주어져 있을 때 모든 X에 대하여 TX = AX를 만족하는 행렬 A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고, 이때 A의 모양은 T1, 제1열이 T1, 제2열이 T2, 제2열이 T2n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요 선형 변화를 나타내는 이 행렬 A를 우리는 이렇게 각각의 열 벡터가 T1, T2에서 Tn으로 되어 있는 이 벡터를 우리는 표준 행렬이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먼저 보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모양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임을 해서, 즉 존재성과 유일성을 보임을 해서 이 명제에 대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에서 행렬 A가 이와 같이 표시된다는 것은 사실 앞서 살펴본 것과 유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방금 전에 했던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n 공간상에 있는 임의 벡터 X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대문자를 뒤집어 놓은 건 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Rn 공간상에 있는 임의 벡터 X에 대하여 우리는 이 X벡터를 Rn 공간상에 있으니까 X1 성분, X2, N개의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 성분이 N개로 되어 있고요. 얘는 앞서 여기 증명할 때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는 다음 같이 표시가 가능합니다. X1 그리고 여기는 1, 0, 0, 0,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얘가 이원 벡터예요. X2 0, 1, 0, 0, 0,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E2 벡터입니다. 그리고 XN 그리고 0, 0 맨 마지막에 1이 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X1, E1 벡터가 되고 X2, E2 벡터가 될 것이고 XN, EN 벡터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Rn 공간상에 있는 임의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서 다뤘던 것과 마찬가지로 TX 벡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X 벡터를 생각하는데요. TX 벡터는 방금 전에 생각한 것처럼 여기 X 벡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TX1, E1 벡터 플러스 X2, E2 벡터와 같이 되고요. XN, EN 벡터와 같이 됩니다. T가 선형성을 갖고 있는 그 변환이기 때문에 X1, T2,1으로 표시가 가능하고요. X2, T2,2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XN, T2N과 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벡터들은 다시 결합을 해보면, 자, 여기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모양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마치 어떻게 돼 있어요? 행렬 방정식을 벡터 방정식 형태로 표현한 것과 똑같죠. 우리는 앞에서 AX라는 모양과 AX = B의 꼴을 또는 AX = 0의 꼴을 행렬 방정식 형태를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모양 자체가 벡터 방정식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벡터 방정식 모양을 행렬 방정식으로 바꿔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이제 T21 제1열 벡터예요. T21 벡터는 요거에 대한 상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22 벡터 제2열 벡터고요. 그 T2n 벡터와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매트릭스 X 벡터예요. 즉 각각의 성분은 X1부터 X2 이렇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표시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이 행렬을 우리가 A라 표시하고 얘는 X벡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X벡터입니다. 그래서 AX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TX 이퀄 AX를 만족하는 행렬 A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1열은 T1 벡터, 제2열은 T2 벡터, 제-n열은 Tn 벡터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얘는 이제 존재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제 유일성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일성을 보이기로 하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행렬이 하나 더 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rn에서 Rm으로 보내는 이런 선형사상을 나타내는 것이 A 말고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B가 A와 같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TX 벡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X 벡터인데요. 자, TX 벡터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X1, T21 벡터 정의로부터 이렇게 되죠. 그리고 플러스 X2, T22 벡터에 같이 됩니다. XN, TEN 벡터예요. 자, 이제 이거 얘네들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은 여기 약속하기를 여기 보다시피 TX 벡터는 BX 벡터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잘 들여다보면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T21 벡터부터 시작해서 TEN 벡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X1부터 XN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으로부터 TX는 BX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주어진 식에서 T1, T2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 B의 제1열 벡터를 B1, 제2열 벡터를 B2, 제-n열 벡터를 BN이라 한다면 여기다 쓸까요?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다음 같은 형태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B를 구성하고 있는 제1열 벡터를 B1이라 한다면 얘가 B1 정의로부터 TX가 BX라고 가정했었으니까 그럼 얘가 B1과 같아야 돼요. 얘는 B2와 같아야 되고 얘는 BN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BX의 정의로부터 TX 이퀄 BX의 정의에 의하여 약속을 했잖아요. 정의에 의하여 우리는 T21 벡터는 그러면 B1이라 쓰겠습니다. 자, 이제 제1열 벡터의 성분은 이렇게 생겼더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22 벡터의 성분은 B2가 돼야 됩니다. 같은 논리로 TEN 벡터는 BN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 TX 벡터, 자, TX 벡터가 이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럼 얘가 B1이고 얘가 B2고 얘가 BN이면은 다시 한번 쓰면은 제1열은 B1, 제2열은 B2, 제-n열은 BN 이와 같이 표시가 될 것이고 여기 X1부터 XN 이와 같이 있죠. 근데 이 제1열, 제2열, 제-n열이 이렇게 표시되는 행렬이 B였기 때문에 얘가 곧 B가 되죠. 그리고 이건 X벡터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여다볼까요? 이렇게 이런 대응관계가 당연히 정의로부터 이 기호의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밝혀졌으니까 따라서 A하고 B가 같을 수밖에 없네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각각 앞서 얘기했던 행렬 A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B1하고 T1이 같고 B2하고 T2가 같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얘네들은 A이기도 하고 다시 이 정의로부터 B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또 다른 또 다른 행렬 B가 있다고 가정했는데 그 행렬 B가 결국은 앞서 계산했던 A하고 같은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유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 더 있더라 봤더니 결국은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존재성과 유일성을 보였으니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선형 사상을 행렬의 고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Rn 공간상에서 Rm 공간으로 가는 선형 변화는 언제나 행렬 변환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형 변화를 행렬로 표현했을 때 바로 이 행렬을
표준 행렬이란다는 것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스탠다드 매트릭스라 얘기를 합니다. 자, 표준 행렬 용어 뜻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용어니까 꼭 알아두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표준 행렬에 대한 여러 가지 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보겠습니다. 팽창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은 어떤 모양일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tx가 3x로 되어 있고요. x는 R2 안에 있는 벡터입니다. 표준 행렬을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x 벡터가 R2 안에 있는 벡터니까 성분은 제1 성분, 제2 성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얘가 R2 안에 있는 벡터예요. 자, 이제 우리는 x 벡터는 다시 쓰면 x1, 1, 0이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쓰면 1, 0 이게 2원 벡터예요. x2, 0, 1이니까 얘가 2, 벡터고요. 얘네들은 다시 보면 x1, 2원 벡터 플러스 x2, 2, 벡터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tx를 계산하도록 하죠. tx 벡터를 구합니다. 자, x 벡터는 x1, 2원 벡터 플러스 x2, 2, 벡터 이와 같이 되고요. t가 선형성을 갖고 있는 변환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한 표준 행렬을 계산해 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tx는 3x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x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각각의 성분에 대한 3배씩 늘어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tx의 결과가 이 계산 결과가 x벡터의 3배예요. x벡터의 3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x벡터의 이 전체적인 결과가 3x벡터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곧 x벡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3x1, 2, 벡터 3x2, 2, 벡터 이렇게 돼야 되겠죠. x벡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x의 3배니까 스칼라별에서 분배한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다시 보면 x1에 2완의 3배로 한다고 썼으니까 2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게 3배니까 3,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2가 되고 2,2의 3배를 했으니까 0, 3이 되겠죠. 2,2가 0, 1로 되어 있는 벡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매트릭스로 다시 바꿔보면 다음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3, 0, 0, 3 그리고 x1, x2입니다. 요 행렬을 A라 보고 얘를 X라 한다면 표준 행렬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 팽창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은 이와 같이 되고요. 만약에 수축이에요. 예를 들어서 tx가 2분의 1 x더라. 그러면 똑같은 요령으로 주대각선 성분이 2분의 1, 2분의 1로 되어 있는 그런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Rn 공간상에서 Rm 공간상으로 보내는 이 표준 행렬을 찾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쉽게 적용 가능할 거라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예문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제 3번 별 표시해놓고 잘 익혀둬야 됩니다. 회전 변환이라는 것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변환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사용하게 될 중요한 변환이니까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좌표 평면상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 파이만큼 회전 이동시킨 행렬에 대한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 선형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을 찾고자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구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반지름이 1이 되는 원,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의 모양을 대략 그려놓은 거고요. 자, 요점의 위치가 1,0이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각 파이만큼을 회전 이동시켰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 파이만큼 회전 이동시켰을 때 요점의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요점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요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볼까요? 자, 그리고 얘가 반지름 1이 되는 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똑같이 1입니다. 회전 변환에 의해서 길이가 축소되거나 확대되진 않은 상태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요 각을 파이라 표시한다면 요 삼각형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이니까 요점의 좌표를 편해서 XY라 쓴다면은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X좌표라는 얘기, 여기가 X좌표고 여기가 Y좌표죠. 자, 그럼 우리가 삼각비를 적용해 볼까요? 코사인 파이를 계산합니다. 코사인 파이는 빗변분의 밑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인 파이는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x가 코사인 파이와 같고 y가 사인 파이와 같다는 것을 삼각 B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보다시피 코사인 파이가 되고 y가 보다시피 사인 파이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열벡터로 표시하면 이게 이완 벡터잖아요. 이완 벡터가 어디로 사상됐는가 하고 봤더니 이런 선형 변환을 t라 표시를 했다면은 t 이완을 계산해 본 결과 얘네들은 각각 어디로 갔는가 하고 봤더니 x, y로 가는데요. 코사인 파이와 그리고 사인 파이로 변형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여기가 0,1이 되는 거고 얘가 E2 벡터거든요. E2 벡터, 얘가 이완 벡터였었고요. 자, E2 벡터도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각 파이만큼 회전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동을 했을 테고요. 회전 변환에 의해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요 길은 똑같이 1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요 삼각형은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될 것이고 이 각이 파이예요. 이 각이 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좌표를 역시 우리가 이제 보라색으로 x좌표, y좌표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잘 들여다보면 2, 4분면 각이에요. 2, 4분면이니까 당연히 x좌표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x좌표가 음수가 돼야 되고요. 2, 4분면에서 y좌표는 양수입니다. 여기는 그냥 플러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자, 그 요점의 좌표는 x좌표, 요 길이는 x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좌표를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여기는 y좌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또 역시 살펴본 결과 삼각 B를 역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B를 적용하면은 여기가 코사인 파이가 되잖아요. y는. 이 그림상으로 보면 y는 코사인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그림상으로서 x는 사인 파이가 되는데요. x는 물론 사인 파이가 되지만 얘는 그냥 삼각 B를 그냥 바로 적용한 거잖아요. 직각 삼각형의 삼각 B에서 변의 길이를 그냥 구한 것 뿐이고 좌표를 표시하려면 x좌표가 음수,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됐고요. y좌표는 이건 양수예요. 2, 4분면에서. 그래서 그냥 코사인 파이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E2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2가 x좌표가 0, y좌표 1이 됐을 때 이 회전 변환에 의해서 T2를 계산해 본 결과 얘를 계산해 본 결과 x좌표는 보다시피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됐고요. 그리고 y좌표는 코사인 파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표준 행렬을 찾고자 하죠. 자, 표준 행렬의 모양은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행렬 A의 모양은 제1열이 T1, 제2열이 T2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X 벡터를 계산할 때 우리가 행렬 AX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고요. 이때 얘의 모양은 T21, 그리고 여기가 T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X 벡터입니다. 자, 이때 T21은 이미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보다시피 T21은 코사인 파이, 그리고 여기는 사인 파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T2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파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X벡터는 다시 쓰면 X1, X2예요. 그래서 이 회전변을 나타내는 표준 행렬의 모양을 찾아보니까 표준 행렬 A의 모양은 이제 코사인 파이, 여기는 사인 파이.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주 활용할 거거든요. 마이너스 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파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파이가 레디안 값으로 2분의 파이 레디안이었다고 한다면 2분의 파이 레디안이라면 이 행렬 A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제로거든요. 여기가 제로, 사인 2분의 파이 1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이런 모양은 결국 회전 변환의 특수한 경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회전각이 2분의 파이뿐만 아니라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등등으로 바뀌어도 역시 매트릭스 A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우리 이 회전 변환을 나타내는 표준 행렬 그 쓰임새가 많아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두고 이해가 됐다면 이 결과를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코코신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아시겠죠? 코코신신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이런
선형 변환을 표준 행렬로 바꿨을 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보면은 1,0은 여기 2완이고요. 0,1은 이 열벡터를 표시하면 0,1로 되어 있는 이 2벡터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을 1,0으로 하는 벡터와 2완 벡터와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을 0,1로 하는 이 2벡터에서 이루어지는 도형은 보다시피 정사각형 도형입니다. 이 정사각형 도형의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특별한 형태, 예를 들어서 대칭 변환이라든가 또 회전 변환 조금 전에 살펴봤었으니까 X축 대칭, 원점 대칭, Y축 대칭 등등의 대칭 변환과 확대 및 축소, 그리고 측 밀림 현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준 행렬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을 보면 아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같은 것은 방금 전에 있던 여기 1,4분면에 있던 정사각형 도형이 어디로 갔어요? 4,3면으로 내려갔죠. 그대로 내려갔는데요. 이 화살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와는 변함이 없지만 2,2가 여기 있던 0,1이 0,-1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선형사상을 나타내는 표준 행렬의 모양은 T21 벡터, T22 벡터 이런 꼴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꼴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각각의 표준 행렬의 모양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표준 행렬들의 모양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얘는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있던 게 일로 왔죠. 그러니까 원래 이 2가 T에 의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고 봤더니 0-1로 변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1열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갔다는 얘기고 제2열 T2만 얘로 바뀌어 있으니까 제1열은 1, 0, 제2열은 0-1. 그래서 얘가 T2완 그대로 온 거고요. 얘가 T2의 모양이었었습니다. 이 매트릭스의 모양이 이해됐죠?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싶을 때는 이런 표준 행렬이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 있던 게 이렇게 Y축에 해당되는 이 X2가 이제 Y축에 해당되는 거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을 보내고자 한다면 여기 잘 보세요. 이 2벡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0,1은 그대로 0,1로 갔지만 1,0이 어디로 갔어요? -1,0으로 갔습니다. 여기에는 이 두 번째 그림은 2완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완이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자, 제1열이 T2완이죠. 바로 얘가 T2완의 결과입니다. T2완, 제2열은 T2인데 2가 변함이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면 -1, 0, 1은 얘는 X2,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변환시키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X축 대칭, 이렇게 되면 Y축 대칭이 되는 변환을 나타내는 표준 행렬입니다. 이 그림하고 매트릭스가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Y-X에 해당되는, 여기가 X1, X2를 썼습니다만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X축, Y축이라 본다면 Y-X에 대해서 대칭을 보내려고 합니다. 잘 보면 1,0은 0,1로 가야 되고 0,1은 1,0으로 가야 되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는 T21과 T2가 모두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T21은 어디로 가는가 하고 봤더니 1,0은 저쪽으로 가야 돼요. 0,1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T2 0,1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1,0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1열은 T21, 제2열은 T2였었으니까 여기가 T1, 얘가 와야 돼요. 그래서 0, 1로 와 있습니다. 0, 1. 그리고 제2열은 T2가 1,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Y-X에 대해서 대칭으로 변환시키라는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어떤 도형을 Y-X의 대칭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려고 하는데요. 잘 보면 요 점이 1로 왔어요. 요 점이 1,0은 1로 왔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은 1,0이 어디로 왔는가 하고 봤더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0,-1로 사상이 됐고요. 또한 E2 0,1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봤더니 여기 0,1은 -1,0으로 왔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제1열은 얘가 돼야 되고 제2열은 얘가 돼야 되니까 이 매트릭스는 0, -1 그리고 -1, 0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표준 행렬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이 연습을 해보고 이제 매트릭스를 보고 어떻게 변화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도
여기 있던 1,0은 마이너스 1,0로 가고 여기 있던 0,1은 0, 마이너스 1로 사상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T21 벡터는 어디로 갔어요? T21 벡터가 이쪽으로 갔죠. 마이너스 1,0로 갔습니다. 그리고 T2 벡터는 여기 있던 벡터가 1로 내려왔죠. 0, 마이너스 1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표준행렬의 모양으로부터 제1열은 T1 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이 돼 있고요. 제2열은 T2 얘가 돼 있어야 되니까 이와 같이 표현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림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확대 및 축소, 측밀림 현상도 역시 표준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보면 알 수 있듯이 축소가 됐어요. 즉 X축으로 축소가 되고 얘는 뭐냐면 X축으로 확대가 된 것을 말하는데요. X축으로의 축소와 X축으로 확대는 자연스럽게 X좌표가 변화된 거잖아요. 즉 1,0이 K,0로 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T1을 해볼까요? 1,0은 K,0으로 이동이 됐고요. K값이 1보다 크면 확대, K값이 1보다 작으면 축소가 됩니다. 대신 X축으로만 늘어나고 줄어났으니까 E2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T2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1성분이 X축으로 왔다 갔다 움직였으니까 T21의 결과는 이렇게 변화가 됐지만 그 다음에 T2의 결과는 그대로 똑같이 0, 1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1의 1열만 K로 돼 있고 0, 0, 1로 돼 있으면 X축으로 K가 1보다 크면 확대, K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축소를 나타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X좌표는 변함이 없지만 Y좌표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T1은 그대로 1, 0이에요. 하지만 T2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봤더니 T2의 모양은 0K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쵸? 여기 보다시피 좌표가 0,K로 되어 있으니까 K가 1보다 크면 확대, Y축 방향으로 확대, K가 1보다 작으면 Y축 방향으로 축소해요. 2와는 그대로 가 있으니까 T1은 자기 자신 1,0은 변함이 없고요. T2가 0,K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Y축 방향으로 확대 내지 축소가 됩니다는 뜻이에요. 이런 현상을 왜 배우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 놓고 나서 가로로 늘리거나 또는 가로로 축소를 시키거나 또는 세로로 늘리거나 세로로 축소하는 것들이 다 이런 변화를 이용해서 사진을 확대 내지 축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래그해서 쭉 잡아 늘리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연산이 사실상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구현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측밀림을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측밀림 현상은 이제 여기 보다시피 이 위치가 X좌표는 변함이 없는데요. Y좌표 0,1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됐어요. 오른쪽으로 K만큼 좌표는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K,1로 변형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T2가 이번에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X좌표는 K로 가고 Y좌표는 그대로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T2와는 그대로 있습니다. T2와는 그대로 X좌표는 변함이 없으면 1,0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시피 이 점의 좌표를 보면 이 점에 있던 게 1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T2는 K,1로 이동을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됐다면 이렇게 X는 변함이 없고 세로축에 대해서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양이 돼요. K가 1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은 오른쪽으로, K가 없으면 왼쪽으로.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좌표 이 Y축 왼쪽은 X좌표가 음수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반듯한 정사각형이 아래쪽으로 Y좌표는 변함이 없는데 X좌표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표준행렬을 찾을 수 있는데요. Y좌표, 즉 E2는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E2는 그대로 0,1로 그대로 변형이 없어요. T2는 그대로 있고요. 대신 X좌표가 어디로 바뀌었는지 볼까요? 이 그림에서 본다면 여기에 좌표가 1이고 여기가 K만큼 올라갔으니까 1,K가 됐죠. 따라서 얘는 뭘 나타내냐면 1,0일 때는 벡터가 움직였어요. 얘가 움직였는데요.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봤더니 X좌표 1, Y좌표 K로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T2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이 T21을 계산하니까 1K가 됐어요. 그리고 T2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갔으니까 이와 같이 됐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좌우로 측밀림이 되고 얘는 위아래로 측밀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선형 변화는 여러 개가 합성될 수 있습니다. 요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합성 변환이라는 것을 또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런 변환들이 한 번 일어나지 않고 연달아 여러 번 발생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위아래로 측밀림이 벌어지고 좌우로도 확대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형 변화를 이렇게 표준 행렬로 표현하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잘 살펴본다면 이런 매트릭스를 굳이 억지로 외우지 않더라도 손쉽게 활용하고 또한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사형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정사형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아까 정사각형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전부 다 이렇게 X축으로 투영시킨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X좌표는 변함이 없지만 Y좌표가 무조건 내려와 있으니까 T2가 0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2가 다 이렇게 Y좌표가 모두 0,0로 내려와 있잖아요. X좌표는 변함이 없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Y축으로 투영을 시키는 경우라면 Y축의 정사형, 이건 X축의 정사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책에 보면 X1, X2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표현은 X1 위로의 정사형, X2 위로의 정사형인데요. 우리가 보통 수평축 X축, 세로축을 Y축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얘네들은 X축 위로의 정사형은 이렇게, Y축 위로의 정사형은 Y좌표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X좌표는 모든 점들이 다 0,0으로 가고 있으니까 T2완의 결과가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선형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 행렬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알게 됐습니다.